안녕하세요. 간호와 창업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업 역량 핵심 요소 3가지 중에서 간호 원가 관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 창업과 원가 관리는 성공적인 간호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원가의 개념, 원가 계산 방법, 원가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의 중요성입니다. 저희 교재 보면 첫 번째 나와 있죠. 88페이지. 원가 관리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기능입니다. 먼저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원가 관리를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윤은 수익에서 원가를 차감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출발점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수익을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수가, 보험 체계, 공공성 등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 확대보다 원가 통제가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원가 관리는 의료기관 경영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리 영역입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정보로서의 원가 관리입니다. 원가 계산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비용 총액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어떤 활동에서 어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경영자가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병동의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 원인이 인력 과잉인지 업무 배분의 문제인지 환자 중증도의 변화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원가 관리는 단순한 회계 자료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의료 수가 결정과 원가 관리의 관계입니다. 적정 의료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원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료 행위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장비, 소모품 등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적자를 내고 있는지 손익분기점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간호 인력은 의료 서비스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간호관리자는 간호 인력 운영이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 배치와 근무 형태를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원가 관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조직의 비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의료 수가와 간호 조직 운영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경영 의사 결정의 수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간호 관리자에게 원가 관리는 재무부서의 일이 아니라 간호 성과와 조직 성과를 연결하는 핵심 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8페이지 보면
굵은 글씨로 잘 나와 있죠? 네, 꼭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나와 있죠. 원가는 재무 관리와 원가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원가란 무엇인가? 원가는 단순히 돈이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의 희생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재료, 시간, 인력과 같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관리 목적과 관련된 소비여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인 지출은 원가가 아니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출만 원가가 됩니다. 바로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낭비, 비효율로 인한 비정상적 손실은 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직의 목적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간호 인력 투입, 의료 소모품 사용, 그리고 병동 운영을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원가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관리 목적의 경제적 희생, 그것이 원가입니다. 다음은 원가 분류인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세 번째는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인건비는 뭘까요? 네, 간호사의 급여, 초과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이런 것 등이 포함이 되겠죠. 재료비는 의료 소모품, 약품, 드레싱 세트나 주사기, 이런 재료의 비용, 그리고 관리비. 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병동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건비죠. 이것은 이제 관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 이것은 이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원가는 특정 부서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전액 배부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병동 간호사 인건비, 특정 검사에 사용된 재료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간접 원가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단계별 또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배부해야 하는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가는 그 특정 부서에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간접 원가는 뭔가 통해서 또는 나누어 주는 이런 것들, 뭔가 단계가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간접 원가에는 예를 들면 병원 전체의 전기료나 행정부서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접은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 간접은 나누어서 배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세 번째 형태는 원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정 원가, 변동 원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 원가는 환자 수나 서비스 제공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임대료, 기본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변동 원가는 서비스 제공량이나 환자 수에 따라서 변하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 비용이나 약품비, 그러니까 병동 환자 수가 증가하면 병동 원가는 증가하지만 고정 원가는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씩 이렇게 고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원가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잘 뭐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원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정의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알았는데, 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원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야 되죠. 네, 얼마만큼 벌었는지, 이제 숫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익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은 단순히 얼마 들었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고, 누구한테 기속시키고, 그 결과 이익이 얼마만큼 났는지 또는 손해가 얼마만큼 났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계산은 재무 통제와 의사 결정에 정말 기초가 되는 거죠. 91페이지 보면 원가 계산의 뭐 보통 일반적인 과정과 몇 개의 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원가 중심점 설정입니다. 원가 중심점이란 비용이 최초로 발생하고 집계되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병동, 간호단위, 특정 부서가 원가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동에서 발생한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는 모두 해당 병동이라는 원가 중심점에 먼저 모이게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원가 중심점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모든 원가 계산이 왜곡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차 더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수익 중심점 설정입니다. 수익 중심점은 최종적으로 원가가 모여서 수익과 비교되는 단위입니다. 병원 전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서비스가 수익 중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원가가 결국 어떤 수익과 연결되는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동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병동의 원가는 병원의 전체 수익 구조와 연결돼서 평가되기 때문에 이 간호관리자는 요 중심점을 잘 설정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원가 요소 설정 및 집계입니다. 책에 나온 대로 보통 여기서 원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는 간호사 급여, 초과 근무 수당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재료비는 주사기, 드레싱 세트, 소모품비, 그리고 관리비는 전기료, 청소비, 공용 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비용이 인건비인가, 재료비인가, 아니면 관리비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확해야 이후에 원가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간접 배부 및 손익 계산입니다. 병동 전기료, 공동시설 유지비처럼 특정 환자나 행위에 직접 기속할 수 없는 비용은 간접비로 분류됩니다. 이 간접비는 병동 면적, 인원수, 환자 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되죠. 그 다음 총 원가와 수익을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비용이 과도한 영역은 어디인지, 원가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간호인력 배치가 적절한지 이런 등의 관리 의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원가 계산은 원가 중심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 수익 중심점을 설정, 세 번째로는 원가 요소 분류 및 집계, 네 번째로는 간접 배부와 손익 계산이라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뒤편에 예시를 보면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단 이 단계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원가 계산 그 과정, 단계, 그 순서대로 원가 분석을 하는 방법,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두 개의 지표 측정만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93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단순한 방식으로 자원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와 그 자원이 얼마 동안 사용되는지 이 두 가지 정보만을 이용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단위 시간당 비용과 활동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합니다. 제가 1시간으로 할까요? 만약에 10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 100원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환자한테 IV를 준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이렇게 이제 비용 10분당 100원이면 실제로 IV를 했을 때 20분이 되는 거죠. 20분이란 시간이 소요됐으면 그럼 비용이 나가는 거죠. 20분에 200원 이런 식으로 원가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처치 하나에 평균 몇 분이 소요되는지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몇 분이 소요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10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1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논문, 그 간호사가 그 어떠한 처치를 그러니까 할 때 드는 시간을 카운트 해보면 제가 이제 그 논문으로 좀 쓰고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1분 단위로 끊죠. 그 1분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분, 2분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간호사에게 원가 계산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환자 돌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래서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간호 실무, 그쵸? 실무 적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활동을 세분화하고 원가 동인을 복잡하게 설정을 해야 했지만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는 얼마의 시간이 들었는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병동이나 외래 같은 실제 간호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 장점은 비부가가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가서 직접 간호 활동이 아닌 대기, 이동,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시간 자체가 원가로 계산되면 업무 비효율이 숫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비부가가치 활동을, 그러니까 직접 간호 활동 외의 것을 이제 좀 구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원가 계산의 정확성과 경영 자원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대비 성과가 낮은 활동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장점에서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두 번째 비부가가치 영역 활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다 보니 특히나 모든 임상에 있는 이 연차가 낮을수록 간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접적인 간호활동 이외의 간호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 업무입니다. 행정. 특히나 서류. 이런 보호자나 환자들이 요새는 이런 사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새는 또 법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있고 공공기관, 특히 산재 서류, 이런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서류 제출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이렇게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간호사의 업무 로딩 이게 진짜 전연차에게 잘못 업무가 배정이 되면 이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호관리자가 조금 더 해주면 또는 다른 부서에 좀 위임이 되거나 하면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데 더 효율적으로 환자 직접 간호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94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공식이 이제 윗부분에 써 있는데 단위 시간당 비용은 공급된 자원의 총 원가를 실질적 자원 동원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한 병동 간호사의 연간 인건비 총액을 실제로 근무에 투입 가능한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간호사 1분당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활동당 총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식은 활동당 소요시간 곱하기 단위 시간당 비용. 아까 얘기했죠? 10분에 100원이면 IV 하는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활동당 소요시간은 20분이죠. 그리고 단위 시간당 비용은 얼마예요? 100원. 만약에 근데 제가 IV를 하루에 10번 잡았다. 그러면 곱하기 10이죠. 그렇게 되면 그 활동의 총 원가가 이제 시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원가는 업무 재배치, 인력 배치, 간호활동 표준화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 원가 계산, 간호수가 이런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10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은 1분당 얼마, 1분당 1,000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시간 동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책에 영어로 나와 있죠? TDABC. TDABC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 시간을 수치로 보여주고 병동 운영의 비효율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또 인력 배치와 업무 개선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리 도구이자 의사결정 도구이다. 그래서 단순한 원가 계산 기법이 아니라 간호관리자의 경영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정보가 실제 간호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사례의 주인공은 행복한 방문간호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문간호사 3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노인 대상 방문간호, 건강관리, 맞춤형 전문간호 제공, 그리고 돌봄 중심의 방문간호, 방문문화 조성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러 직종이 협력하면서 운영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간호조직입니다. 이 센터가 왜 원가 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병영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방문 횟수, 인력 투입, 서비스 유형에 따라 어디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원가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 비용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그 원인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이동 시간인지 또는 행정 업무 때문인지를 원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분석 결과를 조직 전체에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원가 관리는 관리자만의 일이 아니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모두가 이해해야 업무 효율을 함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조직 전체에 공유하기 위해 업무 분석 원가 정보를 활용하기로 이제 계획을 한 거죠. 네 번째는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분석 결과를 알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 분석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제공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특정 시간이나 특정 서비스, 어떠한 비부가가치 활동이 많다는 결과가 나오면 업무 조정이나 역할 재배치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지만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원가 정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관리 도구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방문 간호센터는 원가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간호의 질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사례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좀 더 기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원가 정보 활용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행복한 방문 간호센터도 이 원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인력 운영이나 또는 서비스 구조 개선, 그리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는 건 이제 96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원가 정보에 의한 행복한 방문 간호센터의 전략 프로세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현황 파악, 그리고 수익성 진단, 그래서 개선 항목 설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1단계에서 구축한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익 분석을 통해 실제 경영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표를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원가와 매출, 그리고 이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구성이 되고 월별로 봤을 때 그 변동이 이렇게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인건비와 관리비는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7월과 8월에는 총 원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량 증가, 인력 투입 확대, 관리비 상승 등의 가능성을 나타내죠. 반면 매출액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용 증가에 비해 매출 증가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방문간호센터의 수익성 문제는 매출 부족보다는 원가 관리의 효율성 문제에 더 가깝다는 점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된 개선 방안은 4가지가 있죠. 저희 책에도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방문간호센터의 확장과 경영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원가 관리를 기반으로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며 신규 서비스 창출과 핵심 간호활동 확대를 통한 경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공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구조와 체계를 재정비하고 업무 숙련도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무별 교육과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겠죠. 세 번째는 매출 향상을 위해 대상자 모집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상자 유지 관리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매출 규모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의 욕구 조사와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두 번째 전략 프로세스는 단순한 숫자 분석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처럼 원가와 이익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영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해 방문간호센터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전략 프로세스는 원가 정보 생성, 그리고 프로세스 및 간호활동 분석, 간호 원가 분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활동 하나하나를 경영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방문간호센터는 통합 재가급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문간호 활동을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활동 지원, 건강관리, 상담교육, 개인위생관리, 간호처치, 영양관리, 배설관리, 신체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총 8개 영역, 61개 활동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활동 단위로 원가 계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활동에 시간이 많이 들고 어떤 활동이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 방문간호센터의 전반적인 단위 소비 시간이 다른 센터의 평균보다 짧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간호 인력이 하고 있는 업무에 숙련이 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호활동 수행 빈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간호처치, 신체활동 지원, 신체훈련, 개인위생관리는 감소하는 반면에 인지활동 지원과 통증관리 등 기타 영역의 활동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성 최적화 방안이 도출됩니다. 즉, 신체활동 지원과 개인위생관리 영역에서는 대상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지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인지활동 역량을 강화한 서비스를 확대, 그리고 통증관리 영역에서는 통증관리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의 결론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도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의 전략 프로세스를 보면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영 의사결정과 전략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98페이지 보면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영 의사결정은 내부 운영 강화와 효율성 최적화입니다.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개인 위생관리 영역은 축소하고 대신 방문간호센터의 강점인 재활간호 중심의 핵심 간호활동을 강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방문간호 제공 시 재활간호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과정과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의사결정은 수익 구조의 다양화입니다. 대상자의 욕구 변화와 교육 수준 향상으로 건강관리, 인지, 재활,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방문간호센터가 강점을 가진 운동, 재활, 신체훈련 영역을 하나의 전문 브랜드로 정립하고 대상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복한 방문간호센터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원가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간호활동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서비스 구조를 바꾸며 조직의 전략을 결정하는 그 조직의 전략을 새롭게 좀 변경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얘기한 원가 정보와 경영 분석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맨 앞에서 이제 원가 정보의 필요성의 하나가 의료수가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원가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계속 1단계부터 쭉 해서 이제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원가 정보를 활용해서 이 방문간호센터의 미래 사업을 설계하고 가격과 경영 계획까지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 5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증 관리 간호 활동의 수행 빈도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요거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신호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통증 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 라인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이제 이 센터에서는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단계에서는 미래 사업을 계획하고 그 원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경영 계획을 확정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98페이지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쭉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미래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인데 이 방문간호센터는 통증관리 서비스는 기존 방문간호에 추가되는 선택형 서비스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 서비스로 기획합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떠한 물건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과연 이 물건이 수익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일 거죠. 많이 팔릴까가 아니라 재료에 들어간 거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인가? 수익성이 있을 것인가? 이 질문.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원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통증 관리 서비스에 포함될 세부 간호 활동을 정의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무엇이 들어갈 건가 이제 그 리스트를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통증 관리 서비스에 포함될 세부 간호 활동, 전신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을 사정하고 통증 관리를 교육하고 마사지를 하고 또 마사지만으로 아니라 이제 관절 범위 운동까지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움직여주면 관절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놓으면 통증이 또 감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총 12개의 간호 활동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간호 활동 각각에 소요되는 단위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책 99페이지 보면 밑에 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각 간호 활동에 소요되는 단위 시간을 측정했더니 총 몇 분이에요? 93분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위 시간당의 원가, 즉 시간 동인 원가를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보면 전신 상태 확인 7분, 이거는 5,117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토탈 이 통증 관리 서비스 간호 활동을 하는데 12개의 간호 활동에 있어서 93분이 소요되고, 이제 시간당 그 시간 동인 원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67,983원이라는 원가가 나오죠. 여기에 재료비 1,500원, 관리비 220원을 더하면 통증관리 서비스 1회 제공을 필요한 총 원가는 69,683원으로 산출이 되는 거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판매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원가에 기반해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대충 어느 정도 하지? 요새 다른 병원은 얼마나 하지?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중심의 가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경영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 서비스는 수익성 확보, 서비스 차별화, 전문 간호 역량 강화, 센터 브랜드 가치 상승 이라는 이러한 전략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원가 정보를 단순한 계산 자료가 아니라 그냥 그 정보를 그냥 숫자적인 뭐 산수 뭐 이런 계산 정보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바탕으로 미래 사업을 설계하고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는 전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섯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방문 간호센터 사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원가 정보는 비용 절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두 번째, 경영 의사 결정은 간호의 전문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간호 관리자는 데이터 기반, 근거 기반 전략 수립의 핵심 주체이다. 결국 간호 관리에서 경영 의사 결정은 간호의 질, 조직의 지속성,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저희 교재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 분석
분석을 활용한 CVP 분석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CVP 분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원가, 코스트, 조업도, 볼륨, 이익, 프로핏 이 세 가지의 앞 글자만 따서 CVP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 CVP 분석입니다. 즉, 얼마나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부터 이익이 나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회계 계산이 아니라 이익 계획 수립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손익분기점이란 수익과 비용이 같아져서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가 밑에 있는 이 라인이 총 수익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갛게 표시할게요. 이 라인이 총 비용,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만나는 이 시점이 손익분기점,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점인 거죠. 이 지점 이전에는 여기 요 밑에 부분에는 손실이 발생하고 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비로소 이익이 발생합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매출이나 서비스 제공량은 달성해야 한다라는 최소 기준선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보죠.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봤던 행복한 방문간호센터의 CVP 분석입니다. 일단 총 고정비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방문 한 건당 변동비는 여기 나와 있죠. 150원.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매출과 비용이 함께 증가하죠. 그래프에서 보면 총 수익성과 총 비용선, 아까 여기 총 수익성과 총 비용선이 만나는, 여러분들 점을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삐뚤어. 그래서 손익분기점, 요 만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방문간호 350건 지점입니다. 350건 요선. 그래서 이 방문간호센터는 최소 350건 이상의 방문간호를 제공해야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알게 되면 관리자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350건 이상 제공이 가능한가? 아니면 제공 건수를 늘리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또는 고정비나 변동비를 줄이면, 그쵸?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비용을 줄이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처럼 CVP 분석은 숫자를 넘어서 행동 전략으로 연결되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정보는 단순히 원가를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죠. 단순히 숫자의 계산, 산수로 숫자를 보여주고 그 정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CVP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구조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최대 이익을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정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원가 정보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최대 이익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문제 풀어보고 다음 주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5주차 정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인정과제 없고 이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